최근 국제적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전면에 나선 미국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분명한 중대 범죄라면서 한국인들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들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을 일삼으며 한국인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나선 미국의 변호사들은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스 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뷰 영상 하나가 큰 관심을 끌며 논란의 중심으로 올랐었습니다. 자신을 데이비드 린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미국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활동 중인 변호사라면서 브랜드를 소유한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고객들의 상표권과 평판을 지키는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 분야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그 분야의 베테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남성이 하려는 말에 관심이 기울여졌죠. 그는 이번 사건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다면서 개인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폄하한다는 점이 너무 실망스러워 그들을 전부 찾아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터뷰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의 말처럼 최근 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의 모욕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역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과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한국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이 앞서 있다며 숟가락을 얹는 행태는 한국인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왔죠.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진핑과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역사를 말하면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나는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동안 네티즌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줄 알았던 동북공정이 단순 우기기식 주장이 아니라 중국의 지도자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점은 충격 그 자체였죠. 중국이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시작한 동북공정은 한국인들에게는 역사를 통째로 빼앗기는 엄청난 치욕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변호사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역사 왜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소수민족 독립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전체 인구 중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9%에 불과하지만 5개 자치구를 포함한 각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60%가 넘습니다. 만약 이들이 독립을 요청한다면 중국 영토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에게 인권 유린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해도 중국 내에서 갖은 혼란과 폭동에 가까운 분열이 발생해도 절대로 소수민족을 독립시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까지 모조리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복을 두고 제기되는 왜곡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이 한복공정은 동북공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선족이 입었던 전통옷은 당연히 중국의 옷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아주 당당하게 중국 드라마에 한복을 등장시키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그러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0년 11월입니다. 당시 넷플릭스의 킹덤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여기에 블랙핑크가 한복을 베이스로 하는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How You Like That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샤이닝 니키라는 패션 스타일링 게임을 출시한 중국의 페이퍼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가 한국 출시를 기념으로 한복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I Love Nikki라는 게임의 후속작으로 상당히 높은 그래픽 퀄리티로 대국의 실수라고도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복 판매 이벤트를 두고 중국인들이 홈페이지에 엄청난 양의 비난을 배설했습니다. 한복은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의상이므로 중국 옷인데 왜 한국 출시를 기념한다며 한복을 파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배설된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게임 회사는 해당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며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옹호한다는 답변을 내놨고 한복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이때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위 변호사의 인터뷰를 조금 더 볼까요? 데이비드 리는 처음 라카이 코리아가 타임스퀘어에 값비싼 한복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에 놀랐다.
기업이 자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공공의 적에 맞서 비싼 광고 캠페인에 투자한다는 것이 매우 드문 일로 덕분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그들의 애국심에 상당히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즉 한복 광고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전시했다는 이유로 공격과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작은 회사를 돕고 싶었다며 말을 이었죠. 이 변호사의 말처럼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의 샤이닝 니키가 쏘아올린 노골적인 한국 문화 빼앗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1일 3.1절 102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임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죠. 광고에는 한국인 여자 아이돌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아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타임스퀘어를 활보하는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어로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이라고 써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죠. 사실 이 광고는 중국의 한복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2011년 이미 아리랑, 판소리, 씨름 등을 자국의 국가 무형유산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였죠. 여기에 중국어판 위키피디아에는 조선족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따로 두고 세종대왕, 윤동주 시인, 김연아 선수 등을 별다른 설명도 없이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으나 더 이상 노골화된 중국의 역사 왜곡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일본 네티즌이 발끈한 것이죠. 라카이 코리아의 타임스퀘어 광고가 알려지자마자 일본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 한복 광고와 관련된 게시물이 올라왔고 일본인들은 라카이 코리아와 더불어 수많은 비판 댓글을 싸질렀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복은 완전한 일제의 잔재라면서 한복이 한국 것이라는 것은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죠. 또 일부 네티즌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퍼나르면서 온 세상이 자랑스러워하는 너희들의 전통복은 이것이라며 조롱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이런 부끄러운 옷이 한국 전통이라니 칭찬한다는 등 도를 넘는 악플이 수없이 달렸죠. 반면 중국 네티즌들은 라카이 코리아 홈페이지에 항의 메일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라카이 코리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당장 눈앞에 놓은 벽에 맞서기 위해 라카이 코리아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면서 동복 공정을 멈추고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중국 측 판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선언했죠. 여기에 더해 라카이 코리아는 역사 왜곡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작성된 입장문을 게시하면서 2020년 말부터 끊이지 않는 중국의 동복공정 시도를 보고 전 직원이 분노해 이 같은 광고를 기획했다며 수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악플들은 국제소송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전 세계 영어로 법적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수억 명의 변호사가 있겠지만 라카이가 접촉한 변호사들은 이 소송을 겁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맞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고 자칫 우려스러운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미국 뉴욕의 로펌을 선임하게 됐고 데이비드 린이라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겁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서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이 라카이 코리아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을 폄하하려 했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자신의 업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인들과 회사들이 종종 익명으로 행해지는 거짓되고 근거 없는 공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고 하지만 이제껏 성공적으로 그들의 신원을 밝혀냈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수많은 공격자들이 자신을 위장했으나 기필코 그들의 신원을 전부 밝혀내 사법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죠. 이런 취지의 프로젝트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한국인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또는 국가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라카이 코리아에 감사한다며 도울 수 없겠냐는 문의가 쏟아져 내린 것이죠. 결국 라카이는 국제소송 후원을 위한 감사 패키지 후원 박스를 마련해 일반인들의 후원을 열어주었습니다. 3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라카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 판매 수익의 일부가 국제소송 비용을 위해 쓰입니다. 또한 이 상품을 구매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김태희, 김동주, 김태규, 이미숙, 김상중 씨 등등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원자는 좋게 수만 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5개의 후원 박스를 구매 자랑스러운 후원자가 됐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 고유의 것들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국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이야 어떻든 일단 무시하고 악플과 왜곡된 댓글을 배설해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 중범죄이고 우리도 데이비드 린 변호사를 도와 그들의 법적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또한 애국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